20. 가는 이. 조의관은 사랑에 누워서는 모든 것이 비편하고 안심이 안 되고 누가 자기에게 약사발이라도 안겨서 죽일 것만 같아서 야단 치고 안으로 옮아 들어왔다.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정손자까지 두었건만은 그래도 수원집만은 모두 못하였다. 수원집 옆에 앉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절대로 안정을 시키라는 늙은이를 떼매고 들여왔으니 아무리 내각을 떠서 들여온 것은 아니지만은 늙은이의 노끈 같은 허리가 아무래도 추슬렸을 것이다. 막 나을 고비쯤 되었던 허리가 다시 물러났는지 올마온 며칠 동안은 허리뼈가 여전히 시큰거리고 쑤시고 부기가 더 성하여 갔다. 게다가 불질이 아무래도 심하니까 병실의 온도가 알맞지 못하여 조급한 성미에 이불을 시시로 벗기라고 야단이요. 그러는 대로 방문은 여닫고 하니까 감기 기운도 나을만 하다가는 다시 도지고 하여 인제는 시들부들 쇠하여 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제일 무서워하던 폐렴이 곁들였다. 한이 양이가 번갈아가며 집안을 약다리기에 꼭두식 전부터 오밤중까지 잔치집같이 뒤집어 엎는다. 수원집은 어쨌든 살이 드럭드럭 내렸다. 이목은 번다한데 조금치라도 아이 보는 연예계까지 내색을 보이지 않을 만큼 속은 더 썩는 것이다. 꼴보니 병은 오래 끌 모양인데 앓는 어린애처럼 잠시 한때 곁을 떠나지 못하기는 하고 밤이나 낮이나 똥오줌은 받아내야 하니 낮에는 남의 손을 빌지만 밤에는 제 손으로 치워야 한다. 그럴 때마다 단잠을 깨우는 것도 죽겠지만은 마음대로 문도 못 열어놓으니 방 안에 냄새가 탕진을 하여 몰래 향수 뿌린 비단 수건으로 코를 막고야 자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나 이불 속에 넣은 수건은 눈에 안 보이고 냄새는 맡이니까 영감은 웬 향내가 이렇게 나느냐고 군소리를 중얼중얼 하는 것이었다. 향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니까 그게 싫어서 향수로 소독을 하거니 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다. 그래도 수원집은 영감 앞에서는 입의 혀같이 살랑거렸다. 이번 판에 공을 들여놓아야 100석이 200석이 될 것이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손주 며느리도 먹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아들 내외와 그만큼 벗어졌으니까 죽을 때라도 손자 내외에게 많이 몫을 지어줄지 모를 일이니 손주 식구마저 떼어놓으면 한떡이라도 그리 붙일 것을 이리로 더 붙이게 될 것은 인정의 어쩌는 수 없는 약점이겠기에 말이다. 젊은 것이 게을러 빠져서 못 쓰겠어요. 조금도 영감의 눈살이 아드득 찌푸러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손주 며느리에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아직 어린 것이 자식이 딸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또 무에 들지는 않았나? 영감은 그래도 손주 며느리는 물오른 가지에 달린 봉오리처럼 귀엽게 보는 것이었다. 게다가 또 있으면 어째요? 하나를 가지고도 헤어나지를 못하는 치신에 수원집에 이번 셀로 가였다. 그래도 있을 때가 되면 있어야지. 영감은 손자가 이번에 다녀갔으니까 있으려니 하는 것이다. 수원집 몸에 있는 것만은 못하여도 개개성성하여 억만대 뻗칠 모모 조씨의 손이 놀까 보아 이 영감은 병중에도 걱정인가 보다. 몸은 편치 않으신데 별 걱정을 다 하시오. 자기에게는 있어도 걱정이지만 시기가 나는 것이었다. 어쨌든 시험이란 게 버려놓았어요. 너 것 내 것을 그렇게도 야멸차게 싹싹 가르고 요강 하나라도 이 방에서 나가는 것은 무슨 병이 붙어 나가는지 제 방 것을 부리면서도 건드리기는 고사하고 보기만 하여도 더러 하고 눈살을 찌푸리니 절들어 부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말이에요. 우선 초벌로 흘러놓는 것이다. 그야 부실 사람이 없어 그 애들을 하랄까? 영감은 그만만 해도 자기에게 피침한 일이니 듣기에 좋을 것은 없으나 이렇게 눌렀다. 그러니 말씀이죠. 한 일을 보면 열일을 안다고 약 다리는 것도 꼭 아래 것들에게만 맡겨두고 모른 척하니 그래 지날길이라도 떠들어보면 못 쓸 게 뭐예요? 아니 약은 그만두고라도 얼음 잡숫는 찌개 한 그릇이고 숭늉 하나라도 정성이 있으면 더운가 찬가 애가 타고 들여다보는 게 옳지 않아요? 영감은 여기 와서는 잠자코 있지 않을 수 없다. 영감이 잠자코 말면 이제는 귀가 뚫렸구나 하고 수원집의 속은 신이 나서 입술이 더 나불거리는 판이다.
늙으니 좋다 할 사람 없고 게다가 병들면 오장이 여간 제대로 박히지 않고는 저 자식이라도 머리를 내두를 것이지만 자여손이 남부럽지 않고 그래도 경량간에 누구라도 손꼽을 만한 전량을 가지고 앉았어도 넓게 의탁할 사람이라곤 떠내기로 들어온 이나 다름없는 수원집 하나요. 세상에 없는 신약을 구해와도 하인년의 손에 따려 먹으니 쫄아붙으면 뭘 타올 것이요 많으면 엎질러 줄 것이요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괴롭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고분고분히 시중을 드는 것이 신통하고 가상하다. 처음에 수원집을 끌어들일 때 말썽이 많고 온 집안이 반대하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수원집이나마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꼬? 죽을 때 물 한 모금이라도 떠넣어줄 사람은 그래도 수원집 하나뿐이다. 듣기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편지를 하면서 떠나간 뒤에 이때까지 영감께 상처는 없었지요? 수원집은 듣기까지 쳐들었다. 도착하는 길로 한번 오긴 왔지. 한데 언제 또 왔다고? 어제 또 왔나 보던데요? 영감은 손주 며느리를 불러들였다. 예, 아베에게서 편지가 왔니? 예, 그럼 날 좀 보여야지. 영감은 젊은 애가 내외끼리 한 편지를 보자고 한다. 다른 때 같으면 그런 생각 없는 소리를 안 했겠지만 병석에 누운 뒤로는 신경이 흥분하여 망령난 영감처럼 불관한 일에까지 총차리하고 싶고 앓는 어린애처럼 노염을 잘 타는 데다가 수원집에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발칵 난 것이었다. 별말 없어요. 책을 한 권 건너방에 빠뜨린 것하고 넥타이 두고 간 걸 보내달라는 거야요. 젊은 색시가 남편에게 쏜 편지를 시조부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웠다. 어쨌든 이리 가져와. 영감의 말소리는 좀 역정스러웠다. 손주 며느리는 웬 영문인지 모른다는 이보다는 또 수원집의 농간이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제 방으로 가서 편지를 가져다 바쳤다. 편지에는 사실 그 말밖에 없었다. 그러나 할아버님 병화는 좀 차도가 계시냐고 한마디 물었을 뿐인데 어린아이에 대하여는 감기 들리지 않게 주의를 하라는 둥, 젖을 종작 없이 물리지 말라는 둥, 잘 때에 젖을 물리지 말라는 둥, 부인 잡지군에서나 얻어 들었는지 하는 주의를 자질구레히 쓴 것이 영감에게는 눈에 거슬렸다. 작갑스럽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거나 젊은 사람이 지나치게 늙은이 흉내를 내어 깜찍한 데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갑스럽게 어린 것이 자식 귀한 줄은 아는 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그래 붙여달라는 것은 붙였니? 하고 물었다. 무슨 난데없는 호령이 내리지는 않은가 하고 조심하여 시조부의 낯빛만 내려다보고 썼던 손주 며느리는 마음이 죄면서 아직 못 붙였어요 하고 대답을 한다. 난 편지 쓸 새가 없고 하니 자세한 답장을 해주어라. 내 병 이야기도 하고 나는 이번에 아마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고 하여라. 조부는 이렇게 이러고서 소포 붙일 것을 어서 싸서 사랑으로 내보내어 지주사에게 붙이라고 할 것과 집안일에 너가 잘 주장을 해서 잘 거두라는 것을 한참 잔소리한 뒤에는 약 같은 것도 그렇지 않느냐. 너가 전력을 해서 다리지 않고 부엌댁이나 어린 계집애 년들에게만 내맡겨두면 어쩌라 말이냐. 약은 어쨌든지 간에 너희 도리로라도 그러는 게 옳지 않느냐. 영감은 좀 더 단단히 말이하고 싶으나 어린 것을 그럴 수도 없어서 참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주 며느리로서는 억울하였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약 다리는 데 자기같이 정성을 쓰는 사람이 이 집안 속에서 누구일까? 그렇게 말하면 수원집이야말로 공년이 떠들고만 다녔지 이때껏 약 한 첩 자기 손으로 다리는 것을 본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분하여도 하는 수 없다. 친정 부모밖에는 이 집 속에서 하소연 한마디 할 때조차 없다. 하느라고는 합니다마는 겨우 이렇게 한마디밖에는 말대답이 될까 보아 입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글쎄, 그러니까 더 주의를 하라는 말이다. 영감은 이렇게만 일러 내보내놓고도 손자의 편지에 자기 병 걱정은 한마디 없이 어린 자식 조심시키란 말만 한 것이 아무래도 못마땅하였다. 아침 후에 상훈이가 문안을 봤다. 영감이 누운 뒤로 아침 저녁 문안만은 신통이도 궐하지 않는다. 요새라고 길을 쓰는 것은 아니나 경애를 만난 이후로 벌써 한 반달짝이나 거의 매일 장취다. 그래도 나가서 잔일은 요새로 어제가 처음이다.
어제 청목당에서 경애를 쫓아가는 수도 없고 여자들을 데려다 주는 수밖에 없어서 택시로 매당 집에를 또 갔던 것이다. 가서는 늘어져 붙었던 것이다. 의경이를 거리로 맞은 것은 단순히 이승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당자를 만나보고 좋도록 달래서 떼어버릴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원체 무슨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요. 매당이 불러 대해주니까 만나본 것인데 의외로 달라붙는 숙에 상훈이는 두통을 앓는 터이다. 물론 알만한 사람의 집 딸인 줄도 짐작하는 터요. 당자도 여자 고보를 마치고 보모 학교까지 마쳐서 유치원에 다니는 것을 보면 지금 여자로는 상당한 자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건 그거요 이건 이것이다. 제 말을 들어보거나 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무척 귀엽게 자랐기도 하였고 제주도 있어서 장래에는 동경 가서 여자대학 영문과나 음악학교를 다닐 작정이었는데 집안이 급작스레 어려워져서 보모가 된 모양이다. 지금도 당자의 소원은 우선 동경으로 보내서 공부나 시켜주었으면 좋을 말눈치나 상훈이는 그럴 흥미까지는 없다. 애를 써 공부를 시켜놓으면 그때는 무슨 핑계를 대고 쓰든지 빠져 달아날 것이니 말하자면 당자나 자기를 위한다는 이보다도 장래 남편 될 어떤 놈의 좋은 일을 해주는 셈이니까 싫은 것이다. 그렇다고 데려다가 살림을 하기도 싫다. 정식 결혼을 하자는 것도 머리살 아픈 노릇이지만 매당집 같은 데서 만나본 계집을 제법 살림꾼으로 들이앉힌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남자나 그러한 것과 같이 이런데 계집이란 한때 데리고 노는 데는 좋아서 덤비지만 살림을 하자는 말이 나오면 내 남직 할 것 없이 꽁무니를 슬슬 빼는 것이다. 당장 사정도 허락지를 않거니와 살림한데도 이런데 한번 발천을 해놓은 계집은 믿을 수가 없고 또 사실 언제나 재버릇이 나오고 말기 때문이다. 가외 나이는 어리고 자기는 속은 어쨌든지 교인인데 될 말인가? 다만 어린 계집애를 버려놓았다고 할지 모르나 버려놓은 사람은 매당집이요. 애초에 이런데 발을 들여놓기가 잘못이지. 자기가 안 버려놓으면 누구든지 버려놓을 놈이야. 그득하지 않은가? 상훈이는 이렇게 스스로 변명을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제는 차차 코에서 단내가 나고 매삭 30원씩이나 돈을 내주는 것도 성가셔서 아주 단념해 버리라는 말을 하자 하면서도 만나면 차마 입에서 나오지를 않고 하여 미루미루해 나오는 것이었으나 벼랑간 경애와의 문제가 일어난 이 판에야말로 결단을 내려서 어제 불러본 것이라서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나중에 제풀에 암상을 내고 떨어지게 되면 다행한 일이지만 우선은 잘 달래서 휘차 큰 소리 없이 하자고 어제 또다시 매당집으로 가서 늦도록 놀며 싸우며 하다가 자버린 것이었다. 의경이도 이때까지 저희 집에서 나와 자는 일은 없고 늦어도 12시면 돌아갔으나 워낙이 늦기도 하여 분한 김에 아무리나 될 대로 떼라고 자버린 것이었다. 상훈이의 얼굴은 지지벌겠다. 아침 술은 절대로 안 먹구만은 자정 넘어까지 먹은 술인데 잠도 부족하니 더구나 깨끗이 깨지를 않는 것이었다. 부치는 아들의 얼굴이 날마다 불그레한 것이 못마땅하였다. 무난이라고 병인의 방에 들어와서 잠깐 섰다가 나가는 것이건만은 그 2분이나 3분 동안이 피차에 지리한 것 같고 성가셨다. 너 날마다 아침 술을 먹고 다니니? 부치는 앓는 아비를 죽이 있는 얼굴로 와서 보는 것이 더욱 못마땅한 것을 참고 참다가 하도 여러 날이니까 오늘은 터져 나오고 말았다. 아니 옳시다. 상훈이는 얼굴이 더 벌개지며 질겁을 해서 대답을 하였다. 그렇겠지. 보통 교인도 술, 담배는 안 먹는다니까? 그렇지만 그런 얼굴을 하고는 다시는 내 앞에는 오지 마라. 너는 지금 앓는 애비를 보러 온 거냐? 해정을 하려고 술친구를 찾아다니는 거냐? 영감은 돌아 누워버렸다. 상훈이가 먹먹히 섰다가 나오려니까 다시는 오지도 말고 죽어도 알릴 일도 없으니 어서 가서 술집이고 계집의 집이고 틀어박혀 있거라. 나가는 아들의 등떨미에 찬물을 끼얹 듯이 이런 소리를 꽥 질렀다. 부친의 호령은 언제나 빡 핥히는 것 같았다. 심장 밑이 찌르르 하였다. 그럴 때마다 하속배나 어린 며느리 자식 보기에도 창피한 정이 들었다. 여생이 얼마 안 남은 부친이니 그야말로 양지는 못할 망정 자식된 자기로서 제 속 마음으로라도 향이 많은 정성껏 하리라고 생각하다가도 주책 없는 어린애처럼 배심이 드는 것이었다. 내가 잘한 것이 없지만은 효도
윗사람이 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상훈이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언제라도 부자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은 것은 아니로되 수원집이 들어오므로 한층 더 심한 것을 생각하면 밤낮으로 어르렁대는 자기 마누라만 나무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더구나 어제 매당집에 왔던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 집 속에 붙여둘 수 없게만은 부친의 일을 어찌하는 수 없었다. 부친만 돌아가면 자식이야 있든 없든 남될 사람이요. 또 벌써부터 DCM 차리느라고 그런 데를 드나드는 것이겠지만은 큰 걱정은 까닭 없이 몇백 석이고 빼앗길 일이다. 그것도 잘 지니고 자식이나 기른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놈 좋은 일이나 시키고 말 것이 생각하면 아까운 일이다. 그것을 장을 대고 벌써 어떤 놈이 뒤에 달렸을지도 모를 일, 달렸기에 병인을 내버려두고 틈틈이 다니는 것일 것이다. 재밌들어 남 보이기니까 어제 매당집에서 피차 만났다는 말이야 영감님께 하고 싶어도 못하였겠지만은 오늘의 하나여 벼랑간 계집의 집에나 술집에 가서 틀어박혀 있으라고 부친이 역정을 내는 것은 웬일일꼬? 저는 발을 빠지고 또 뭐라고 허러냈나? 정말 그렇다면 이 편에서도 가만히는 안 있으려 한다. 상훈이는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아이년이 업은 손자 새끼를 얼러주다가 사랑으로 나가려니까 안에서는 눈에 안 띄던 수원집이 사랑문 앞에서 들어오다가 마주쳤다. 매당집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상훈이는 지나쳐 들어가려던 수원집에게 순탄한 낯빛으로 물어봤다. 어제 보았다는 표시를 해서 발등을 디디리는 생각으로였으나 마당에 섰는 사람들에게나 방 안에 들릴까 보아 사패 보아주어서 말소리만은 나지게 하였다. 매당집이요? 요전에 사귀었어요. 어제 종로까지 잠깐 뭘 사러 나갔다가 길에서 만나서 어찌 끄는지 잠깐 들렸죠만은 나리께서도 아셔요? 상훈이는 유산태평으로, 유산태평은 산놀이 가듯 느긋하고 편안한 모양입니다. 상훈이는 유산태평으로 목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웃어 놀랐다. 남은 일껏 사정 보아주어서 은근히 묻는데 저편은 한층 뛰어서 모두 들으라는 듯이 떠들어 놓는다. 더구나 어제 마주친 것은 시침이 딱 떼어버리고 나으리께서도 아느냐고 묻는 그 담찬 소리에는 입이 벌어질 노릇이다. 알고 모르고가 없이 어제 거기서 만나지 않았소. 상훈의 입가에 웃음이 떠올라왔으나 눈에는 꾸짖고 위협하는 빛이 어렸다. 수원쯤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도 깜짝 놀란 듯이 예, 난 설마 했더니 그런데 나으리께서 어떻게 거기서 약주를 잡수고 계셨어요? 그 집 주인 사내 양반하고 친하세요? 호들갑스럽게 딴청이다. 예, 그럭저럭 알지만 상훈이 역시 으름으름하면서 그건 고사하고 매당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고 또 캔다. 글쎄 요즘에 알게 되었어요. 조승극장에를 갔더니 거의도 왔는데 데리고 온 계집애 인연이 예전에 우리 집에서 자라난 종년의 딸이었죠. 그년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차차 알게 되었는데 어제는 한사코 자기 집을 배워두고 가라고 끄는군요. 영감님은 저러시고 한가로이 놀러갈 새는 없는데 뿌리치다 못해 잠깐 들러보았지요. 말이 혀끝에서 풀리기는 하지만 힘 안 들이고 청산유수같이 나온다. 하여간 그렇다면 몰라도 가까이 다니지는 마루. 남자들이 모여서 술이나 먹는 말하자면 내외 술집 비슷한 데니까. 상훈이는 수원집의 말을 10마디 다 꼬지 들을 수는 없으나 혹시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여 이렇게 일렀다. 예, 그런데요. 그럼 공년이 같군요. 퍽 잘 사는 모양이요. 살림도 얌전한가 보던데 왜 그런 영업을 할까요? 주인 영감도 퍽 점잖은 영감이라던데요. 수원집은 천만 뜻밖의 소리를 듣는다는 듯이 연애 고개를 갸웃거린다. 어쨌든 나는 남자니까 상관없지만 다시는 가지 마루. 하고 상훈이가 헤어져 사랑문에 발을 들여 놓으려니까 최찬봉이 뒷짐을 지고 담 밑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상훈이는 최찬봉을 보자 저절로 눈이 찌푸려졌다. 담 밑이 양지라 해서 거기서 어른거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자기네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싫기도 하고 날마다 대령하는 축이 아직 안 모여서 스라소니 같은 지주사만 지키고 돌아 앉았는 이 사랑에 수원집이 나왔으면 최찬봉밖에 만날 사람이 누굴까? 최찬봉이라 늙은 오입쟁이다. 파고다 공원에 가서 천냥만냥하는 축이나 다름없으나 어디서 생기는지 인조견으로 질질 감고
번지르르한 노란 구두도 언제 보나 우리 성하다. 또 그만큼 차리고 다니기에 파고다 공원에는 안 가는 것이다. 어쨌든 이 사람은 수원집을 이 집에 들어앉힌 사람이니 주인 영감에게는 유공한 병정이다. 천냥만냥이 본업이요 그런 일이 부업인지 계집 그간이 전업이요 땅 중개가 부업인지 그것은 닥치는 대로 오니까 당자도 분간하기가 좀 어려우리라. 하여간 요전에 들어온 이댁 무슨인가 안잠자기인가도 안잠자기는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들을 안잠자기라고 합니다. 안잠자기인가도 이 사람의 진권이라 하니 자기 마누라 말 맞다나 이 세 사람이 한통속은 한통속일 것이라고 상훈이도 생각하였던 것이다. 일점 파제산 날에 수원집과 싸우고 온 마누라를 나무랄 때 마누라 입에서 들은 말이지만은 제삿날도 문간에서 최참분과 쑥덕거리다가 어디인지 갔다 왔다 하지 않았던가? 소문에는 원체 최참분과 그렇지 않은 사이나 살 수가 없어서 일이 들어앉은 것이라는 말도 귓결에 떠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어쨌든지 상훈이는 최참분만 보면 달라진 것 없이 미웠다. 미운 사람에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제삿날 저녁에 말다툼하던 재종형 창훈이다. 이 두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겠다고 벼르는 것이나 이 편이 싫어하면 저 편도 좋아할 리가 없다. 상훈이가 밖에 나가 사는 일거일동을 영감에게 아뢰어 바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다. 요새 어떠시오? 살살 혼자만 다니지 말고 어떻게 나 같은 놈도 데리고 다녀보구려. 과히 해로울 건 없으리다. 최참봉은 이런 소리를 하고 껄껄 웃는다. 나이는 상훈이보다 6, 7년 위이나 말은 좀 높인다. 어디를 가자 말이오? 상훈이는 핀잔을 주며 냉소한다. 어젯밤에 일이 벌써 이 논팽이에게 보고가 들어갔구나 하니 더욱 불쾌하다. 매당집에 자주 간답디다 그려? 거기나 가볼까? 하고 상훈이는 고쳐 생각하고 앞질러 떠보았다. 그거 좋지. 매당이란 말은 들었어도 이때껏 가보지는 못했어. 수원집이 다 가는 데를 못 가봤어? 퍽 고루한데 서울 오입쟁이 아니로군. 이 늙은 놈을 가지고 무슨 소리쇼. 허허. 그런데 수원집이 그런 데를 가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며 최참봉은 자기 딸의 흉이나 나온 듯이 놀란다. 지금 못 들었소? 상훈이는 여전히 코웃음을 친다. 뭘 들었다 말씀이요? 이 사람도 딴전이다. 모르면 모르고. 상훈이는 툭 뿌리치는 소리를 하고 휘죽 나가려니까 최참봉은 헤헤 웃고 바라보다가 이따 만납시다요. 나는 약조를 어기는 법은 없으니까 하고 소리를 친다. 안방에서는 영감이 들어왔는 수원집 들어 무슨 이야기냐고 묻는다. 어제 갔던 집 이야기예요. 나으리도 그 집 영감하고 친하다나요? 어쩌면 벌써 하셨어. 수원집은 어제 다녀 들어와서 지금 상훈에게 한 말대로 영감에게 벌써 이야기를 해두었던 것이다. 그 집 주인은 무엇하는 사람인데? 영감은 의심쩍어 묻는 것은 아니다. 의심쩍은 일이 있으면야 당자가 애초에 알려바칠 리도 없고 더구나 아들의 친한 사람의 집이라니까 자기도 혹 짐작할 사람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아마 같은 교회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수원집은 영감에게 매당이란 몇 자도 입 밖에 안 내었지만 매당에게 영감이 있다면 죽으로 있을지 몰라도 웬 놈의 그런 남편이 있으려마는 상훈에게는 그 집 내평을 모른다는 표시를 하느라고 주인 영감은 퍽 점잖다지요 하고 군소리를 해둔 것이요. 또 영감에게 들어와서도 아무쪼록 믿게 하느라고 상훈이와 친한 교인인가 보더라고 발라 맞추는 것이다. 상훈이 친구면야 모두 그따위들이겠지만은 아무튼 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옆에 내가 요새 세상에 까딱하면 달아가는 것은 모두 못된 년의 꿰매 넘어가는 것이니까 저만 봉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고 가문을 더럽히고 영감이 또 잔소리를 꺼내니까 수원집은 염려 마세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니 걱정이십니까? 누구고 안 사귀면 그만 아닙니까? 하고 말을 막아버린다. 21. 활동. 경애가 바크스에서 짜증이나 되어 집에 돌아와 보니 병화는 조금 전에 갔다 하고 건너방의 피어꾸는 자는지 문을 첩첩이 닫고 감감하다. 주무세요? 하고 소리를 쳐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혹시 병화와 길이 어긋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그대로 들어와 자버렸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문도 안 열어놓아서 문을 흔드는 소리에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던 모친이 나가보니 얌전한 처녀애가 보따리를 끼고 덮어놓고 들어서면서 홍경애 씨 계시죠? 하고 묻는다. 노파는 말뚱이 쳐다보다가 들어가 보우 하고 문을 지치고 들어왔다. 예, 내다봐라. 모친이 안방에다 대고 소리를 칠 새도 없이 건너방에서 먼저 덧문이 펄썩 열리더니 피어꾼이 중대강이 같은 시퍼런 머리를 쑥 내밀면서 세문 밖에서 오셨슈? 이리 주시오 하고 보따리를 냉큼 받으면서 추운 데에 쓰셨소이다. 안방으로 좀 들어가시죠?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러나 처녀에는 아무 대답도 없이 머뭇머뭇하고 서 있는 양이 주인을 좀 만나보고 가려는 눈치다. 예, 그저 자니 손님 왔다. 모친이 또 한 번 소리를 치니까 그제야 머리만 미닫이를 밀치고 경애가 잠이 어린 눈으로 내다본다. 어디서 오셨소? 경애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묻다가 세문 밖에서 저 김병화 씨께서 하고 필순이가 어름어름 하는 것을 듣고는 반색을 하면서 예, 어서 들어오셔요 하고 불이 나게 자리 속에서 나온다. 필순이는 곧 가겠다 하지도 않고 옷 입는 동안에 지체하여 안방문을 열기를 기다려서 들어갔다. 필순이는 병화의 부탁도 부탁이려니와 듣기의 편지를 본 후로 경애를 한번 보았으면 하는 호기심이 잔뜩 있던 판에 이렇게 속히 만나게 될 줄은 의외였다. 필순이는 첫눈에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한 외에 별로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누구나 자고 난 얼굴이나 볼 수가 없겠건만은 이 여자는 갖추지 않은 얼굴이 그대로도 남의 눈을 끄는 데에 필순이는 약간 친숙한 마음까지 일어났다. 방에 들어선 필순이는 방 치장이 어리어리하고 경애가 남자의 고위적 삶 같기도 하고 청인의 옷 같기도 한 서양 자리옷을 입는 양이 눈 서투리면서도 더 예뻐 보이는 데에 잠깐 얼없이 섰다. 자기 집 방 속을 머리에 그려보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데에 불쾌와 반심이 생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카페 같은 데 가서 벌어서 이렇게 잘 살면 뭘 하는 건구? 기생이나 다른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니 필순이는 도리어 더러운 것 같고 경멸하는 마음이 생겼다. 경멸하는 마음이 생긴다느니 보다도 애를 써 경멸하는 마음을 먹어서 자기를 위로하고 부러운 생각을 누르려 하였다. 김 선생님 잘 가 주무셨어요? 경애는 자기에게 병화 심부름을 온 줄 알고 물었다. 예, 그런데 조선 옷을 가지고 왔어요. 경애는 어떤 영문인지를 몰랐다. 무슨 옷이요? 어디 두었어요? 건너방에요. 경애도 필순이의 대답을 듣기 전에 그러려니 하는 짐작이 반짝 떠올라왔던 것이다. 경애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 눈치더니 발딱 일어나더니 벽에 걸린 외투를 떼어서 파자마 위에다가 들써며 김 선생님 언제 오신대요? 하고 묻는다. 이제 뒤미쳐 오실걸요? 경애가 급히 방문을 열고 나가려니까 필순이는 따라 일었으며 두루마리가 짧으면 내가 여에서 고쳐드리고 갈 테니 잠깐 입어보시라고 하세요. 하고 소곤소곤 이른다. 네 건데요? 집의 아버지 건데 짧을 듯 하다고요. 저들을 고쳐놓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짧건 가지고 오세요. 경애는 고개만 끄덕여 보이고 건너방으로 건너갔다. 경애가 건너방에 들었으면 눈을 크게 뜨고 깔깔 웃으니까 왜 이상스러워? 하고 피역도 웃으며 빤빤한 머리를 쓱쓱 쓰다듬는다. 아주 젊으셨는데 다른 양반 같아요? 그럴까? 하고 머리맡 석경을 들어본다. 어느 틈에 깎으셨어요? 수염은 여기서 밀어버렸지만 하는 수가 있나? 현저동으로 가서 큰애들의 이발기계 혹 빌려볼 수 있느냐고 하니까 얼른 제 동무에 가서 빌려가지고 와서 제법 깎아놓겠지. 그 대신 이발료가 일금 1원이면 싼 셈이랄까 비싼 셈이랄까? 피역은 피익 웃어버린다. 현저동이란 경애의 외산촌집 말이다. 1원 아니라 10원이라도 싸지요. 무슨 사람이 드나드는 이발소에 가서 비란간 발갛게 깎다가 운수가 사나오려면 그 중에 무에 있을지 누가 안다고. 그래, 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잘 되었지. 피역은 간단히 이렇게만 대답을 하고 한참 무슨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우수리만 날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저 사람이 달랄 때 내주 하고 이른다. 경애는 더 캐어 묻지도 않고 잠자코 듣고만 있다. 이따 언제든지 떠날 테니
안 들어오건 떠났나 보다 하고 어머니께는 집으로 내려간다고 할 게니 그렇게 알아두고 잘 지내오.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은 지금 같은 그런 생활은 어서 집어치우고 저 사람을 좀 도와주도록 하오. 감독을 한다든지 감시를 할 수 없겠지만 옆에서 내용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으면 행동이나 금전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게 될 것이오. 또 그런 사람한테 적당한 여성이 있어서 위안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 용기가 나는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저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나 반은 경애를 믿고 가는 것이요. 경애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렇다고 둘이 너무 깊어져 버려서 이리고 무엇고 집어치워버리고 술이나 먹고 떠돌아다니면 큰일이야. 밖에서도 그런 소문은 빠르고 사실이라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니까. 피혁은 이런 부탁과 어르는 수작을 찬찬히 일렀다. 에이, 별 걱정을 다 하시는군. 그렇게 못 믿으실 지경이면야 어떻게 부탁을 하셨어요? 하고 경애는 핀잔을 주듯이 웃는다. 그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깊이 사귀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아이 딸은 쓸만하기에 부탁한 게 아닌가. 일이란 승패간에 한번 믿으면 딱 맡겨버리는 것이니까 하루 이틀 새에 다른 사람 같으면 경솔하될 만큼 쓸어 맡기고 가나 그래도 모든 게 염려 안 될 수야 있나? 피혁의 말도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아무리는 끝까지 돈을 마여 달아갈 사람도 아니요. 낸들 돈을 먹자면 먹을 데가 없어서 그까짓 것에 허욕이 동해서 일에 방해가 되게 할까요? 경의 말도 그럴듯하다고 피혁군은 속으로 웃는다. 피혁군의 말을 들으면 어제 병화와의 교섭이라는 것은 간단히 끝났다. 피혁이란 이름도 물론 본성명은 아니지만 저기로 나가서 처음에 쓰던 이우삼이라는 변명으로 병화는 그가 누구인 것을 알고 탁 믿었던 것이었다. 이우삼이란 이름은 경찰의 블랙리스트에는 물론이요. 그동안 몇몇 사람 공판 때마다 재판소 기록에 오르내리던 이름이니만치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한 모퉁이의 두목인 것은 사실이요. 따라서 여기 있는 동지간에는 본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름만은 잘 아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관계로 병화는 절대 신임을 하고 앞질러서 무슨 일이든지 맡음하고 나선 것이었다. 피하기만 하여도 경계가 점점 심해져가는 판에 머뭇거리고 있을 형편이 못되었다. 자기가 맡아가지고 온 두 가지 일 중에 한편 일은 쉽사리 끝나고 이편 일이 이때껏 미루미루 끌려 내려온 것이었다. 물론 속을 알고 보면 한 계통의 한 종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요. 후일 일이 탄로가 되는 날이면 너도 그런 일을 맡았던 나도 이런 일을 맡았었다고 저희끼리 놀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설사 한자리에 자는 내외에 일지라도 서로 각각 비밀이 일을 안기고 가려니까 피하기로서는 힘이 몹시 드는 것이었다. 하여간 일이 이만큼 무사히 낙착되었으니까 피혁은 피혁대로 불이 시각하고 들고 뺄 일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피혁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였지만은 병화의 의견대로 조선옷을 입고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병화는 어젯밤으로 필순이의 부친과 의논을 하고 그이의 단벌 출입복을 내놓게 하고 필순이 모친은 밤을 도와서 버선의 한 켤레까지 짓게 하여 지금 필순이에게 주어 보낸 것이다. 필순이 부친의 키도 그리 작은 키도 아니나 그래도 두루마기가 작았다. 바지 저고리는 그대로 입을 수 있어도 두루마기의 화장과 길이가 껑충한 것은 흉하였다. 흉하다는 것보다도 남에게 얻어 입은 것이 뻔하여 급히 변장한 것이 눈치채어질까봐 안 되었다. 피혁이는 그래도 관계없다고 했으나 경애가 가지고 안방으로 건너왔다. 시골 사람들은 정강이에 올라오는 것도 입는데 길이야 괜찮겠지. 화장만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두 어머니께 고쳐주십사 하지. 경애는 필순이에게 보이기만 하고 그대로 못에 걸려하였으나 필순이는 예에서 피워놓고 고치기가 어려우니 가지고 가서 고쳐오마고 빼앗아서 쌀이 한다. 싸겠다느니 말라그니 하며 성당이를 하는 판에 병화가 후닥닥 뛰어들어온다. 전신의 신경을 달팽이의 촉각같이 예민하게 하고 앉았던 피혁이는 병화의 기색이 좀 다른 것을 보고 병화의 입만 쳐다보고 앉았다. 병화는 안방으로 경애를 따라 들어가서 잠깐 수근수근 하더니 피혁을 불러 들어갔다. 또 조금 있다가 경애가 나오더니 아이 보는 년을 불러서 부엌 뒤로 끌고 나가더니 현주동 집에 가서 주인 아씨께 잠깐 오시라고 전가를 해서 뒷문을 열어주어 내보냈다.
뒷문은 그전에 누렁물을 쓸 때는 열어놓고 썼지만은 뒤에 병원이 서게 되자 우물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병원담과 이 집 사이에 토시짝 같은 골짜기가 생긴 뒤부터는 이 뒷문을 열어본 적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터이다. 그러나 경혜가 이 집 온 뒤에 2번 이 문을 기나게 쓴 일이 있었다. 그것은 2번 다 남자를 덜 몰아낼 때였다. 혼자 드럽뛰었다가 나갔던 모친이 닫아둔 앞문으로 와서 흔들면 경혜는 이 문으로 남자를 내보냈던 것이다. 그것도 상훈이와 헤어진 뒤에 한창 달떠 다닐 때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까만 옛날 일이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노? 하여간에 아이 보는 여는 생전 여는 것을 보지 못하던 이 문을 열어주고 어디로 나가라는 데는 좀 이상한 듯이 주인아씨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하라는 대로 그리 나와서 전찻길로 빠져 염천교 다리로 향하여 꼬불꼬불 걸어갔다. 뒤 미쳐서 피어기도 이 문으로 빠져나가버렸다. 셋째로는 필순이가 가지고 온 것보다도 더 큰 보따리를 끼고 나갔다. 그동안에 10분, 5분씩 격을 두어서 20분밖에는 걸리지 않았다. 병화는 피어기에게 신길 고무신을 사가지고 온 것이었다. 피어기는 병화가 서두르는 바람에 줄이느니 늘으느니 하던 두루마기를 급히 꿰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무슨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상관없으나 어린 계집애 년의 눈에 띄어서는 큰일이다. 계집애 년만 붙들어가면 그린 듯이 보고 들은 대로 아래 바칠 것이다. 또 만일 잠깐 인연을 치운다 해도 앞문으로 내보냈다가 동구에서 서성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위태한 사람이면 예, 너희 집에 지금 누구누구 있던? 하고 물어볼 것이니 일은 단통 당하고 마는 것이다. 창졸간에 생각난 것이 급한 대로 현저동에나 쫓아보내는 것이다. 피어구는 두루마기 위로 속 적삼이 허옇게 나오는 두 팔을 귀에 찌르고 정처 없이 나섰다. 그 돈의 우수리라는 300원을 주머니에 넣었으니 가려면 어디든지 갈 것이나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세상 사람의 눈은 모두 자기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 같다. 경혜와 병화는 300원을 떼내고 남은 2,000원을 신문에 싸서 피어기가 벗어놓은 양복 외투와 함께 단단히 뭉쳐서 급한 대로 필순이를 주어서 내보내놓고 모친들은 뒤미쳐 또 현저동으로 쫓아가서 아이년을 거기 그대로 붙들어두라고 이러게 하였다. 아이년이 오다가 붙들려도 안 될 것이요. 이후 언제나 그년을 두어서는 손님이 묻고 갔다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고야 말 것이 염려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녀는 지금 내보낸 그대로 영영 하직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모친은 어쩐 영문인지도 분명히는 몰랐으나 외국에서 들어온 조카의 신상에 급한 일이 생긴 것인 줄로만 짐작 못하는 게 아니니까 하라는 대로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나섰다. 나서면서도 병화와 젊은 것 둘만 남겨두고 가는 것은 마음에 꺼림치 가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경혜와 병화는 우선 한숨 돌리고 마주 앉았다가 모든 것이 애가 타고 문간 쪽으로만 눈이 갔다. 그는 고사하고 돈과 피역의 양복을 필순이 집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가 거기도 위태할지 몰라서 바깥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집을 잘 일러주기는 하였는데 거기 역시 또 어떨지 겁이 난다. 경혜는 이때까지 파자마에 외투를 입은 채 옷도 갈아입을 새가 없었다. 세수도 하기 싫었다. 그대로 병화와 마주 앉아서 담배만 빡빡 피우고 있다. 아무도 입을 벌리는 사람은 없으나 똑같은 불안과 그 불안을 어떻게 모면할까를 궁리하고 앉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다는 것을 공론하지 않아도 피차의 생각은 똑같았다. 제발 덕분에 무사히 넘어서야지. 붙들리는 날이면 우리도 납작해지는 판이로군. 경혜는 아직도 남의 일처럼 묻는다. 하는 수 있나? 그건 고사하고 바커스에 어서 가보아야 할 텐데 내가 나가다가는 뒤를 밟히지 않을까? 나도 뒷문으로 빠져나갈까? 하고 병화는 웃는다. 큰일 날 소리. 그랬다가는 정말 야단나게 앞으로 떡 버티고 나가다가 붙들리면 붙들리고 말면 말지. 그야말로 하는 수 있나? 경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렇기는 그렇다. 뒷문으로 새어 나간 줄을 알기만 하면 의욕을 더 낼 것이니 달아날 사람도 곧 뒤쫓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형사인 걸 가지고 그러는지 제 방귀에 놀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요. 제 방귀에 어때요? 말버릇이 얌전하다. 허허. 병화는 커다랗게 웃으면서 궁금하거든 좀 나가보구려 한다. 경혜는 발딱 일어나서 나간다. 반쯤 열린 문을 닫는 척하고 내다보니
아닌 게 아니라 골목 모퉁이에 양복쟁이 하나가 비스듬히 섰다가 여기서 문소리를 찌걱찌걱 내어보니까 고개를 이리로 휙 돌리더니 다시 외면을 하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 밖을 내다보고 섰다. 경에는 말만 듣던 것과 달라서 딱 마주 바라보니 가슴이 선떡하다.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가기까지와 들어와서가 다르다. 왜? 보니까 겁이 나지? 겁은 무슨 죄졌나? 당신이나 벌벌 떨지 마라. 피차에 이런 실없는 소리나 하여 목줄 띠에 닥친 불안과 공포를 서로 위로하려 하였다. 이리 오너라. 잠깐 이선이 밖에서 소리를 치며 꼭 지친 문을 밀치고 우중우중 들어오는 구두 소리가 난다. 경애와 병화는 가슴이 덜컥하는 한순간이 지나가니까 숨이 저절로 휘몰아 나오며 마음이 제대로 가라앉는다. 머리끝까지 화끈 솟아올랐던 피가 쭉 내려앉는 것 같다. 중문간에서 환도가 절그럭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주인 없소? 하고 소리를 친다. 경애가 마루 끝으로 나섰다. 호구조사 왔소. 홍경애가 누구요? 순사는 마루 끝에 와서 서며 집안을 휙 돌려다 본다. 나예요. 이 소사는 우리 어머님이세요. 정내는 딸년이에요. 아버지는 없소? 없어요. 어디 갔단 말이요? 돌아갔어요. 그래 세 식구뿐이란 말이요? 예. 순사는 연애 이리저리 휘휘 돌려다 보다가 이 구두는 니거요 하고 축대에 놓인 허술한 구두를 가리킨다. 손님의 것이에요. 방문을 좀 열어보시오. 경애는 깔깔 웃으면서 호구조사 하시는데 손님 선도 보세요? 하고 안방문을 열어젖히니까 병화가 모자를 쓴 채 앉았다가 헤헤 웃어 보이며 일어나 나온다. 순사는 병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호구조사는 유행병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하고 변명을 하면서 건넌방을 열어봐도 좋느냐고 물었다. 아무도 없어요. 열어보세요. 순사는 건넌방 앞창을 열고 두리번 자세히 본다. 그러나 거기에는 낡은 구식 2층장과 자리가 쌓여있고 반지꼴이니 다듬이 돌이니 요강이니 하는 모친의 세간이 말끔히 치워 놓였을 뿐이다. 순사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기웃하면서 어머니는 안 계시오? 하고 묻는다. 요 앞에 나가셨어요. 장 안에 무엇 사려고. 그런데 이 겨울에 유행감기도 전염병처럼 취체를 하나요? 경애는 생글생글 웃으며 오금을 박듯이 물었다. 누가 압니까? 하라니까 할 뿐이지요. 그런데 댁에는 이 외에 다른 식구는 없나요? 부리는 아이년하고 행랑 사람하고? 순사는 웬일인지 얼굴빛을 피우며 좋은 낯으로 묻는다.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 줬소그려 방해되어 미안하오. 순사는 젊은 남녀만 있는 것을 빈정대듯이 이런 소리를 하고 싱긋하며 나가버렸다. 병화의 뒤를 밟던 그 형사가 앞 파출소에 순사를 들여보내본 것이었다. 그것도 병화의 얼굴을 아는 형사가 이 근처를 아침 저녁으로 순행을 하다가 어제 깊은 밤에 병화가 무심코 파출소 앞을 지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 근처에서 눈에 띄니까 뒤를 밟아온 것이다. 저희의 소굴이 이리로 옮겨왔나? 혹은 병화의 집이 자기 관내로 떠나왔나 하여 다만 그는 단순한 의미로 쫓아본 것이었으나 문패도 똑똑히 붙이지 않고 국세조사 때에 붙인 쪽지에 이 소사라고만 쓰인 것을 보고 한참 동정을 보다가 파출소에 가서 순사에게 물어보고는 대신 들여보낸 것이었다. 아까 경애가 문간에 나가서 본 사람은 형사는 아니었다. 제 방귀에 놀란 사람은 실상 경애였다. 경애와 병화도 그만한 짐작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복 순사를 들여보낸 것을 보면 피하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 듯도 싶다. 만일 그렇다면 형사가 언제든지 달려들 것이 아닌가. 혹은 새벽녘에 자는 것을 애워싸고 들어와서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아슬아슬하였다. 이렇게 된 다음에는 어차피 경애도 주의 인물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둘의 연애관계로만 생각한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또 어느 때 정말 형사가 달려들지 피차에 내놓고 말은 안 하나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서 바늘방석에 앉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선 병화라도 나가보고 싶었다. 나중에 벚꽃에서 만나기로 하고 병화는 필순이를 만나러 벚꽃으로 갔다. 길을 돌아서 아무쪼록 호젓한 대로만 골라갔다. 뒤에서 따르나 안 따르나를 보려는 것이었다. 결국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 도리어 이상하다는 생각과 서운한 생각을 깨달으면서도 바크스 앞에서 주의를 해보고 들었었다. 우중충한 속에 댕그라니 혼자 앉았던 필순이는 반기며 일어선다.
얼었다 녹은 얼굴이 발갛게 피었으나 난로불은 언제야 반짝거린다. 퍽 기다렸지? 별일 없었어요? 복장 입은 놈이 하나 다녀갔지만 상관없어. 어서 집으로 가지. 하고 병화는 필순이를 재촉에 보내려다가 잠깐 가만히 있어. 하고 양복을 훌훌 벗어 갈아입은 후에 보자기에는 자기 양복만 다시 싸서 준다. 가다가 종로로 돌아서 아무 양복집에나 갖다 주고 뜯어진 것을 말짱히 꿰매고 고쳐 놓으라고 해주게. 좀 비싸더라도 그대로 맡겨두고 가요. 영수증도 받고. 혹시 집에도 누가 와 있으면 안 될 거니까 어디 다녀오느냐 하거든 공장에 가다가 배가 아파 다시 왔다고 하든 잘 말해요. 병화는 이렇게 뒤로 빠지는 문을 열어주었다. 양복을 그대로 자기 방에 갖다 두면 혹시 가택 수색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주 자기가 입어버린 것이요. 자기 양복도 필순이가 가지고 들어가다가 어찌 될지 몰라서 처치를 하고 가게 한 것이었다. 주인 방은 그저 잔리도 없는데 여전히 조용하다. 남은 외투를 쌀 신문지를 한 장 얻으려고 소리를 쳐보아야 깜깜하다. 방문을 두드리다가 열려니까 주부는 그제야 밖에서 뒷문으로 들어온다. 손에는 반찬거리를 사들었다. 웬일이에요 이렇게 일찍들? 하고 주부는 인사를 하다가 그 색시는 갔습니다 그려? 하고 방 안을 돌아다 본다. 내 누이라고 양복을 이리 갖다 놔두라고 했는데 너무 일찍이 미안하외다. 한데 이거 좀 맡아두시오. 하고 외투를 들어서 주부에게 전한다. 그 속에는 2,000원을 10원짜리와 100원짜리로 섞어 산 뭉치가 들어있다. 주부는 받아들다가 주머니 속에 무엇이 묵직하고 처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 무에 들었기에 이렇게 무거워요? 벤또 받고? 하고 웃는다. 벤또예요. 그대로 두시오. 병화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대꾸를 하여 두고 물이 더웠거든 술이나 좀 데워달라고 청한다. 주부는 외투를 자기 방에 갖다가 걸어놓고 술부터 때울 차비를 차린다. 외투도 여기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이라도 곧 화계동으로 가지고 가서 원삼이를 주고 싶으나 바깥이 어떤지를 분명히 몰라서 아직은 여기 앉아서 경혜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2시간이나 넘은 뒤에 경혜가 왔다. 물론 별일은 없으나 모친이 돌아와서 아침을 같이 먹고 치장을 하고 나오느라니까 그렇게 늦은 것이었다. 오늘 일은 어떻게 그럭저럭 넘어갔지만은 이젠 주의해야 해요. 여기마저 발이 달려오면 그때는 정말 성가실 테니까 너무 자주 만나지는 말게 합시다. 경혜는 이런 소리를 하였다.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날마다 한 번씩이라도 안 만나고야 견디나? 병화가 비로소 바짝 쥐었던 마음이 풀린 듯이 유쾌한 웃음을 터뜨려 놓는다. 만나서는 무얼 해요? 이젠 당신하고 접근하기가 무서워요. 경혜도 웃었다. 유일한 동지요. 유일한. 병화는 말끝을 끊고 또 웃어버린다. 유일한 뭐야요? 글쎄. 두 사람은 같이 웃어버렸다. 당면한 걱정이 들리니까 새삼스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행복스러운 애욕이 부쩍 머리를 드는 것이었다. 경혜도 마찬가지였다. 어쨌든 이동 좌담회를 하루 2번씩만 열어봅시다. 병화의 반론이다. 이동 좌담회가 뭐고 술도 이젠 그만두어야 하지 않아요? 거의도 가면서 퍽 염려를 합디다. 뭐라고 술 때문에? 술도 술이지만은 돈을 객적게 쓸 것도 걱정이요. 우리가 너무 친할까 보아서도 걱정이요. 허허허. 병화는 커다랗게 웃고 만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혜는 좀 알 수 없어서 한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새파란 젊은 의기에 그까지 돈 몇천 원에 욕기가 난다든지 일에 비겁하기가 하랴 하는 생각을 하였다. 참 그런데 이때껏 잊어버린 게 있군. 병화도 무슨 생각을 하다가 벼랑간 눈을 번쩍이며 말을 꺼낸다. 조군이 떠날 때 이 집 주인의 부탁으로 무엇인가 하는 일본 여자의 소식을 물어봐 달라고 한 일이 있어? 왜 그러시오? 글쎄 말이야. 편지 왔습니까? 왔어요. 그런데 듣기 안 돼서 그런 말은 왜 기별을 해왔어요? 별일은 없고 일간 편지에 우연히 그런 말을 썼기에 물어본다면서 이때껏 잊었어. 그런데 오정자 인간은 지금 들어가 있다지? 당신도 아우? 나 모르지만 그 전에 여기 주인하고 지냈던가 보더군. 주인도 붉은가? 술 먹으면 붉은 때도 있지만 워낙 안 먹으니까 늘 하얗지. 경혜는 웃지도 않고 시침이 뗀다. 술장수야 냄새만 맡아도 붉지는 않아도 분홍빛은 되겠지. 허허허. 글쎄
하지만 다소 이해하는 정도겠지. 예전에 간호부로 있을 때 친한 것이라는데 그 오정자란 계집애가 판사의 딸이라니 놀랍지 않소? 병화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어쨌든 이 집 주인이 주의를 받지는 않겠지? 아니 왜? 주의를 받으면야 나도 올 수 없고 당신도 얼른 그만두어버리는 게 좋으니까 말이지. 당분간은 대근신을 해야지 않소? 경애는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벼랑간 발을 빼는 것도 문제였다. 어쨌든 돈을 쓰고 다니거나 하면 그것도 의심받기 쉬우니까 주의를 해야 해요. 경애는 병화가 요새 마르크스 보이처럼 돈푼 생기면 검시로 헌틀뱅이를 벗어버리고 말쑥이 거들고 다닐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또 한번 주의를 해두는 것이었다. 별 걱정 다 하는군.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맡기면 좋겠소? 참 어디다 두셨소? 놔주시오. 내 처치를 해놓고 보고만 할게.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당장 발각되어요. 외투 속에 넣어서 주인 방에 걸어 놓았는데 어떻게 할 테요? 잘 되었어요. 그대로 두시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하지. 병화는 조금 더 앉았다가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좀 가서 눕겠다고 하품을 연발하면서 가버렸다.